오늘 할 이야기는 단연 배우 자매 사건이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정말 분노가 유발되고 가슴이 답답해질 겁니다. 그래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인이 되신 분들을 위해 묵념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여성은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이었다. 2009년 8월 28일 피해자는 건물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였다. 2009년 9월 3일 피해자인 언니에게 아르바이트를 권한 여동생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신 자살을 했다. 2009년 11월 3일 피해자의 아버지는 자식들의 자살에 충격을 받고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가족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머니는 약을 먹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어머니는 가해자들의 상대로 민사재판을 진행하였지만 패소하였다. 판사는 증인의 증언과 피해자가 쓴 일기장의 근거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지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성폭행을 당한 지 9년 이상이 지났고 자살한 지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제기를 했다. 민법이 규정하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다. 가족들을 잃은 어머니는 손해배상조차 받을 수가 없었다. 2018년 3월 어머니는 가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어머니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가족을 위해 일어섰다. 가해자의 실명을 노출시키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는 뻔뻔하게 자신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어머니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의 참담한 실패로 인해 피해를 본 모녀의 고통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12월에 어머니는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유튜브 채널에는 가해자의 얼굴 사진 개명 후의 이름, 현재 거주지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 법적으로는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가해자로 인해 이미 가족들을 잃은 어머니는 무서울 게 없다면서 공개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영상에 잊지 않겠고 기억하겠다는 댓글 등을 남겼다. 가해자들은 2013년 10월 시점에서 12명 중 7명은 아직도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들 중 몇 명은 오히려 피해자 잘못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과 유사하게 경찰관들의 2차 가해가 있었다. 담당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성기를 그리라고 하라고 했다. 어설픈 칸막이 하나로 피해자와 가해자와 대면 질의를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일부 경찰관이 술에 취해 폭언과 성희롱을 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또한 고소치하를 종용하고 협박을 했다.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수사관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2005년 7월 25일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 2013년부터는 다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성폭행 친고죄가 남아있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경찰이 수사할 수 없었다. 이것도 말이 많아서 결국 2013년 폐지가 되었다. 가해자들은 고소를 취하했기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다. 가해자들은 여성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까지 망가뜨렸다. 여러 사람의 성폭행과 경찰의 2차 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는 것이 밀양 사건과 많이 닮아 있었다. 그래서 밀양 사건이 뜨자 단연 배우의 사건도 함께 조명을 받았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손에서 열불이 나왔다. 이미 유튜버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올려놓았기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사적 제재에 대한 제 생각들이 흔들리고 있기는 합니다. 밀양 사건처럼 뉴스에 집중을 받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에 관심을 받아 이 사건이 재조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런 쓰레기처럼 되지 않으려면 죄를 짓고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